디테일한 얘기들이 들어가는데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책을 찾아보라고 했죠. 법 과목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질문에서도 그런 게 좀 나오긴 하던데 어떤 판례의 문장이 있어요. 결국에 우리 시험 문제는 대부분 판례 문장 같은 거 내잖아요. 법조문을 가지고 내거나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내 그냥 생각, 그러니까 나의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야. 근데 답해 보니까 틀렸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을 좀 찾는 건데요. 수험생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험은 창의적인 겁니까?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창의적이지 않아요. 주어진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요 문장은 대부분 다 판례나 조문에 해당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인정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딘가 사이트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막 얘기를 했더니 주관적 객관적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주관적하고 법률 용어의 주관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이게 왜 주관적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 주관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판례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법원에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조문을 근거로 사건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들 기준이야. 우리의 훌륭하신 대법관님들의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현실에서 보면은 법관들의 사고방식하고 우리들의 사고방식하고 꼭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나오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걔네들의 생각에서 지들이 합리적으로 해결했어.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지. 수험은 그런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은 하지만 수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춰가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인정했어. 우리가 볼 때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나는 A로 갔는데 법관들은 뭐라고 했다? B로 갔어요. 그럼 B로 맞춰줘야지. 그렇게 기억을 해나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모습이 될 거고요. 좀 주어진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수험 공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문장을 읽어봤을 때 이게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다시 처음이 뭐냐면 항상 기본적인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기서 이 문장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물어봤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요건이나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봐야 돼요. 모르는 내용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책 찾아보라고 했죠?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공부 방법. 근데 이제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연락을 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택도 없는 얘기하면 욕이 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이제 수험에 맞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과정들을 좀 생각해. 너무 단편적으로 이거 막 오늘 죽으러 다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모르면 다 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요 정도 점수는 맞을 수 있다 없다?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